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조금은 여유있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파워를 봤는데 재밌었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리미트리스나 아이언맨 3, 브레이킹 배드, 나르코스 같은 시리즈를 참 재밌게 봤었습니다. 오늘의 챕터는 테슬라의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과 컨슈머 리포트가 주를 이룹니다. 끝부분에는 자잘한 소식들과 함께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서스펜션을 더 자세히 보면서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 경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델 S와 X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스펜스 조정을 시각화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어드밴스드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높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나 차고나 경사로를 올라갈 때 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부산 같은 경우는 도로 경사로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좋은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높이 조절은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이긴 합니다. 모델 X의 서스펜션 높이 변경에 대한 데모 버전이었는데 이거는 2016년 당시 모델 X의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도 가능했으니 모델 X였던 그 당시를 상상해보면 좀 신기합니다. 이번에 얘기되는 부분은 시각화를 갖춘 서스펜션 설정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상의 컨디션들을 고려하여서 조절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기존의 컴포트, 오토, 스포츠 설정 외에 어드밴스드 설정을 통해서 댐핑 세팅을 좀 더 딱딱하게 하거나 핸들링도 조절하는 등 모델 X와 모델 S에 해당하던 기존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은 애기들의 안전이자 센트리 모드. 테슬라가 FCC,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 밀리미터 웨이브의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더 높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FCC에다가 승인을 구한 것인데 아이들이 더운 날 차 안에 남겨짐으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기존의 체중 기반 좌석 센서는 어린이의 적정한 크기를 이런 비슷한 물체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센서 경보가 오발생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좌석 센서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던 것을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가 통과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호흡 패턴이나 심박수 등을 파악하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체형에 맞게 레이더 이미징을 통해 충격에 대비한 에어백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인 NHTSA에 따르면 뜨거운 차 안에 남겨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남겨두고 떠날 상황이 생길 수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를 잊었을 때 컨디션에 대한 리서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잊었을 때 46%의 케이스는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 같은 데이케어 센터나 유치원 등에 보내려고 했었다는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 등의 위크엔드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망자가 많았고 사망하는 아이의 75%가 2세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42만 명의 오너에게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를 또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해본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로 모델 3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대별로 자세히 한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선호를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였는데요. X축은 세대이고 Y축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81년생 사이에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본형 모델로서 저렴한 차량들이 많이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 3가 1위에 압도적이란 사실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것은 주로 2만 달러나 3만 달러 수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대인 1980년생부터 1965년생까지의 X세대 같은 경우에도 인상 깊었는데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S, 모델 X를 각각 1, 2, 4위에 택함에 따라 상당히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평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세대인 1964년생부터 1946년생까지의 베이비 부머 세대 또한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4위에는 테슬라 모델 S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세대인 사일런트 세대에서도 테슬라 모델 3가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만족도 3위에 테슬라 모델 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모델 3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모델 S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2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모두가 테슬라 모델 3와 S로 테슬라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지금 기준으로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된다면 몇 위일까에 대한 가정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최근의 자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마켓캡을 가져왔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 S&P 500의 10위인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 10위로 등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위인 존슨앤존슨은 현재 402빌리언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세이브로에서 서치한 결과 어제자 기준 한국의 해외 주식 매수 결제 규모 1위는 더블스코어로 1위를 차지했고 매도와 매수를 합친 순매수 결제에서도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했을 뿐더러 순매수량으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면서 최근에 산불 때문에 고민 중이신 얘기부터 거의 매번 업로드 후에 30초 만에 오시는 밍밍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창이 안 보인다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던 수경님, 2개월 전부터 함께 하셨던 구독자님의 응원과 어제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던 구독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을 만났던 사연, 그리고 신기하게 최근에 올렸던 해당 영상은 아직 좋아요만 많고 싫어요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좋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